서울 강남의 한복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저택의 서재에서 김 여사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벽에 걸린 금태 액자 속 아들 혁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김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여자가 과연 우리 집안을 이해할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혁진이 몇 달 전부터 소개한 약혼녀 현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26살의 현지는 외모도 괜찮고 대화도 잘 통한다고 혁진은 말했지만 김 여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김 여사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궈 지금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진심과 가식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죠. 특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속셈을 꿰뚫어보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혁진이는 너무 순진해.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김 여사는 서재 한쪽에 놓인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죠. 바퀴가 달린 작은 카트와 간판이 그려졌습니다. 할머니의 매운 떡볶이라는 글씨도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현지라는 여자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보자. 김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익힌 전략가의 미소였죠. 그녀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 여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 대신 낡은 티셔츠와 허름한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썼죠.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김 여사의 모습은 마치 연기를 준비하는 배우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백화점 앞거리에 떡볶이 카트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해본 덕분에 금세 요령을 터득했죠. 카트에서 올라오는 떡볶이의 매콤한 향이 거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얼마예요? 지나가던 직장인이 물어보자 김 여사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접시에 3,000원이에요. 많이 매우니까 각오하세요. 첫 손님에게 떡볶이를 건네주며 김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현지가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과연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김 여사는 무척 궁금했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백화점에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카트 뒤에서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현지가 동료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를 알아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저기 떡볶이 냄새 좋다. 한번 먹어볼까? 현지가 동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지가 카트로 다가오자 김 여사는 일부러 퉁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현지의 목소리는 밝고 친근했습니다. 김 여사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3,000원. 맵다고 울어도 모른다. 하지만 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매운 거 좋아해요. 김 여사는 떡볶이를 담아주며 현지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진짜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가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0을 입력하시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도정 0편집 2장. 현지는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네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현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김 여사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을 대충 먹고 지나가는데 현지는 진짜로 맛있어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오래 했으니까 그렇지. 김 여사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현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현지는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도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내일도 여기 계세요? 또 사 먹으러 올게요.
글쎄, 장사가 되면 나오겠지. 김 여사의 대답에 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김 여사도 모르게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혁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죠. 현지야. 혁진이 현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현지는 기뻐하며 혁진을 맞았고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떡볶이 먹었어. 정말 맛있더라. 현지가 대답하자 혁진은 떡볶이 카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여사와 눈이 마주쳤죠. 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혁진이 속삭이려는 순간 김 여사가 눈을 부릅뜨며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떡볶이 더 드릴까요? 혁진은 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죠. 아, 네. 하나 주세요. 혁진이 떡볶이를 주문하자 김 여사는 능숙하게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이 되었죠. 현지는 혁진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맛있지? 할머니가 정말 잘 만드셔. 응, 맛있네. 혁진도 진심으로 맛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현지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쌀쌀한데 추우시죠? 잠깐만요. 현지는 근처 카페로 달려가더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현지가 건넨 커피를 받아들며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배려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고마워요, 아가씨. 김 여사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천만에요. 할머니께서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주시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 현지의 말에 김 여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을 더 내고 가는 현지의 뒷모습을 보며 김 여사는 생각에 잠겼죠. 이 여자 진짜일까? 하지만 김 여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친절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김 여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명품관의 고객으로 변신해서 현지를 직접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죠. 김 여사는 옷장을 뒤져 가장 고급스러운 정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발과 선글라스도 준비했죠. 거울 앞에서 변신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속을 볼 거야. 김 여사는 고급 브랜드 가방을 들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까다로운 고객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김 여사를 맞았습니다. 그곳에서 현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현지는 고객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핸드백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스타일을 찾고 계신가요? 현지의 목소리는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친근했습니다. 김 여사는 일부러 까칠하게 굴기로 했죠.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다른 거 없어요? 김 여사가 여러 제품을 보며 불만스럽게 말하자 현지는 인내심을 갖고 다른 제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최신 컬렉션인데 고객님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현지의 세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는 계속 까다롭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응대했죠. 참을성이 있네. 김 여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점점 현지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시험도 현지는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0을 입력하시면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도정 0편집 3장. 현지는 김 여사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응대했습니다. 여러 핸드백을 보여주면서도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자세히 설명했죠. 이 가방은 이탈리아 수제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오래 사용하셔도 변형이 없으실 거예요. 색상도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리고요.
현지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김 여사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주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에 완전히 들지는 않네요. 김 여사가 여전히 불만스럽게 말하자 현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객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제품을 찾아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다른 브랜드 제품도 보여드릴까요? 그때 혁진이 명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지를 만나러 온 참이었는데 김 여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현지야, 바쁘지 않으면. 혁진이 말을 하다가 김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혁진은 즉시 어머니를 알아봤죠. 어머님. 혁진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현지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컸습니다. 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 여사를 다시 쳐다봤죠. 혁진 씨, 이분이. 현지가 묻기 전에 혁진이 재빨리 현지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실지도 몰라. 조심해. 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김 여사를 다시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혁진 씨 어머님이신가요? 김 여사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연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전 그냥 손님일 뿐인데요. 하지만 현지는 이미 눈치를 챈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정성스럽게 응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런데 정말로 고객님께 어울리는 가방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현지의 진심이 담긴 말에 김 여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혁진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변함없이 친절하게 대하는 현지의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고객님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이니까요. 현지의 말에 김 여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 가방으로 할게요. 김 여사가 마지못해 하나를 골랐습니다. 더 이상 시험을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현지가 밝게 웃으며 포장을 준비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죠. 백화점을 나온 김 여사는 근처 벤치에 앉아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지가 건넨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너무 심했나? 김 여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너무 의심했던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명품관에서는 현지와 혁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님이셨어? 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마도. 엄마는 가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셔. 혁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떡볶이 할머니도. 그것도 엄마였을 거야. 현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야. 현지의 이해심 깊은 반응에 혁진은 감동했습니다. 현지야, 고마워. 엄마는 좋은 분이야. 다만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조심스러운 거야. 알아요. 오히려 그런 어머님이 더 좋은걸요. 현지의 말에 혁진은 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김 여사에 대해 더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혁진 시어머님이시면 나 진짜 잘하고 싶어요. 현지의 진심 어린 말에 혁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엄마도 분명 느꼈을 거야. 그런가요? 응, 확신해. 그 순간 김 여사는 저택에서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현지와 직접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였죠. 메이드한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해야겠어. 김 여사는 전화를 들고 집으로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오실 예정이니까 특별히 준비해 주세요. 아들의 약혼여분이거든요. 메이드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혁진의 결혼을 기다려왔거든요.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었죠. 현지는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장을 준비하며 김 여사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현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진심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0을 입력하시면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도정 영편 집사장. 그날 저녁 혁진은 현지에게 어머니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죠. 진짜 어머님 댁에 가는 거야? 응. 엄마가 널 정식으로 만나고 싶대. 혁진의 말에 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혁진의 어머니를 제대로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뭘 입고 가지?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까? 현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소박하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입어. 엄마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셔. 혁진이 안심시켜 주었지만 현지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혁진과 현지는 김 여사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현지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죠. 와, 정말 크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저택을 보며 현지는 새삼혁진 집안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더 커졌죠. 괜찮아. 우리 엄마 무섭지 않아. 혁진이 현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어요. 응접실로 안내받은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김 여사를 기다렸습니다. 샹들리에와 고급 가구들이 현지를 압도했죠. 이런 곳에서 자란 혁진과 자신의 차이를 느끼며 현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혁진아, 너무 떨린다. 왜? 엄마 좋은 분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곳에 어울릴까 싶어서. 현지의 솔직한 말에 혁진은 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지야, 넌 어디에서든 어울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야. 바로 그때 김 여사가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죠. 현지는 즉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현지입니다. 어서 와요, 현지 씨. 많이 기다렸어요. 김 여사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현지는 약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거든요. 앉아요. 편하게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현지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자 김 여사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지 씨, 혁진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안 좋은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현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김 여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김 여사가 말을 멈추며 현지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현지는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죠.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현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현지 씨, 내가 그 떡볶이 할머니였어요. 순간 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떡볶이 할머니가 혁진의 어머니였다니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까다롭게 굴던 고객도 바로 저였고요. 김 여사의 고백에 현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게 시험이었던 거였죠. 어머님, 그럼 저를. 네, 시험했어요. 미안해요. 김 여사의 솔직한 사과에 현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현지의 너그러운 반응에 김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지 씨. 그런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요. 정말 괜찮습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혁진이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현지의 말에 김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이해심 깊은 며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혁진이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셨어요. 미안해, 혁진아.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서요. 김 여사가 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실 거죠? 네,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지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 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갈까요? 현지 씨 좋아할 만한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식당으로 이동하며 김 여사는 현지에게 집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현지는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정말 아름다운 집이에요. 고마워요. 이제 현지 씨 집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여기세요. 김 여사의 말에 현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영을 입력하시면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도정 영편집 5장. 식당에 마련된 저녁 식탁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촛불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죠. 현지는 이런 격식 있는 식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현지 씨,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가족 식사니까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김 여사의 배려 덕분에 현지는 조금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이 걱정되었죠. 어머님, 이 음식들 정말 맛있어 보여요. 현지 씨 취향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입에 안 맞으면 말씀하세요. 김 여사가 직접 현지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혁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엄마, 현지 음식 잘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다행이네요. 식사를 시작하며 김 여사는 현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고 싶어서였죠. 현지 씨는 어떻게 백화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우연히 기회가 생겼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지의 솔직한 대답에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현지 씨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뻐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현지는 김 여사가 생각보다 훨씬 다정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현지 씨, 우리 혁진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혁진 씨가 어머님 선물을 사러 오셨다가 현지가 말하다가 멈춰서 혁진을 바라봤습니다. 혁진이 웃으며 이어서 말했죠. 엄마 생신 선물 사러 갔다가 현지를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죠. 정말요? 김 여사가 재미있어 하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현지가 고객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혁진의 고백에 현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혁진 씨, 부끄러워요. 사실이잖아.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김 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현지 씨는 혁진이 어떤 점이 좋았어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진실해요. 현지의 대답에 김 여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의 좋은 점을 알아봐 주니까 고마웠거든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김 여사는 현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지 씨, 사실 제가 왜 그렇게 시험을 했는지 알고 싶죠? 네, 궁금해요. 혁진이 아버지하고 저는 젊은 시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김 여사의 이야기에 현지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진심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을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러셨군요. 혁진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들을 의심하는 걸 몰라서 걱정이 많았죠. 김 여사의 말에 혁진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순진해. 그래서 현지 씨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 여사가 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현지 씨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때 김 여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현지 씨에게 드릴 게 있어요. 김 여사가 나간 사이 현지와 혁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때? 우리 엄마 괜찮지?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처음엔 무서우실까봐 걱정했는데. 엄마는 겉으로는 무서워 보여도 속은 정말 따뜻하셔. 곧 김 여사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현지 씨, 이거 받아주세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현지가 상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현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핸드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네, 그때 현지 씨가 추천해 주신 가방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김 여사의 선물에 현지는 감동해서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비싼 선물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이 정도는 당연하죠. 김 여사의 말에 현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소중히 사용할게요.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현지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의 진심 어린 반응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죠. 현지 씨,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인데. 네, 어머님. 그런데 정말 감동이에요. 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혁진은 옆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엄마, 현지가 정말 좋아해요. 그럼 됐네요. 현지 씨가 좋아해야죠. 김 여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혁진을 바라보며 말했죠. 혁진아, 너도 현지 씨를 잘 만났어. 이런 좋은 사람 놓치면 안 돼. 네, 엄마. 저도 알고 있어요. 혁진이 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에게 집안 곳곳을 자세히 소개해 주었어요. 이 사진은 혁진이 어릴 때 찍은 거예요. 벽에 걸린 혁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현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귀엽네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혁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그만하세요. 왜? 사실인데.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지는 점점 이 집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현지 씨,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네, 어머님. 자주 올게요. 현지의 대답에 김 여사는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깊어지자 현지와 혁진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선물까지 주셔서. 뭐요? 당연한 일이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 여사가 현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현지와 혁진이 떠난 후 김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현지와 보낸 시간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야. 혁진이 복이 많네. 김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지와 함께 떡볶이 카트에 다시 가보는 거였죠.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라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현지 씨, 시간 되면 저랑 같이 나가볼래요? 김 여사가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디로 가실 건가요? 떡볶이 카트요. 이번에는 진짜로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봐요. 현지는 김 여사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약속한 시간에 두 사람은 백화점 앞에서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다시 떡볶이 카트를 준비해 왔었죠. 어머님, 진짜 떡볶이를 파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 먹는 거예요. 김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지는 김 여사에게 요리법을 배우며 즐거워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잘했어요. 현지 씨 손재주가 좋네요. 김 여사의 칭찬에 현지는 기뻤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여사는 현지의 꿈과 미래에 대해 물어봤고, 현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현지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혁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고요. 현지의 진심 어린 대답에 김 여사는 감동했습니다. 현지 씨만 있으면 우리 가족은 완벽해질 거예요. 어머님. 두 사람이 만든 떡볶이를 맛보며 김 여사는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현지 씨가 만든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맛있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떡볶이 냄새에 이끌려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파세요? 아니요, 안 팔아요.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 먹는 거예요. 김 여사가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아쉬워했죠. 그럼 한 개만 맛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현지가 김 여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조금 나눠드릴까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떡볶이를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맛있다며 고마워했죠. 와,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김 여사와 현지는 뿌듯해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었거든요. 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떡볶이를 나눠주며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현지야, 이제 말 편하게 해도 돼. 정말요, 어머님? 응,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김 여사의 말에 현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떡볶이를 나눠주고 난 후 김 여사와 현지는 정리를 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현지는 이제 김 여사를 진짜 어머니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요리하니까 좋네요. 나도 즐거웠어. 현지야, 앞으로 자주 함께 해야겠다. 두 사람이 카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혁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현지야, 여기서 뭐해? 혁진아, 어머니랑 떡볶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현지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혁진은 두 사람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 현지 괴롭히지 않으셨죠? 무슨 소리야? 현지가 얼마나 착한데. 김 여사가 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현지는 그런 김 여사가 고마웠죠. 혁진아,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셋이 함께. 좋아요, 어머니. 현지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여사는 혁진에게 말했습니다. 혁진아, 현지는 정말 좋은 아이야. 잘 만났어. 그죠, 엄마? 제가 운이 좋았어요. 혁진이 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현지의 솔직한 마음에 김 여사는 더욱 현지가 예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김 여사는 현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현지야, 혁진이가 좋아하는 음식 알려줄게. 정말요? 알고 싶어요. 현지는 열심히 김 여사의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혁진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엄마, 현지야, 저도 도와드릴까요?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할게. 김 여사가 혁진을 쫓아내며 웃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김 여사는 현지에게 혁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혁진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어. 친구들과 싸운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온화한 거군요. 맞아. 그런데 가끔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야. 김 여사의 말에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고마워, 현지야. 너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마음이 놓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화목한 가족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현지가 도와줘서 더 맛있는 거야. 김 여사의 칭찬에 현지는 뿌듯해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김 여사는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희 언제 결혼할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지와 혁진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해야지. 내가 살아있을 때 손주 얼굴 봐야 하는데. 김 여사의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왜? 못할 말인가? 나이 이제 70이 넘었는데. 김 여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곧 준비할게요. 혁진이 약속하자 김 여사는 만족해했습니다. 현지야, 너는 어때? 결혼 준비되었어? 네, 어머니. 언제든지 좋아요. 현지의 당당한 대답에 김 여사는 기뻐했습니다. 그럼 빨리 날짜나 정하자. 네, 어머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더 구체적인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지야,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하고 싶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함께 골라줄게. 예쁜 드레스 입어야지. 김 여사의 제안에 현지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잘 부탁드려요. 뭘 당연한 일이지. 혁진은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결혼식은 어디서 할까요? 우리 집 정원에서 하면 어때? 아니면 좋은 호텔을 알아볼까? 어디든 좋아요. 어머니께서 결정해 주세요. 현지의 겸손한 태도에 김 여사는 더욱 현지를 사랑스러워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며 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현지야. 저도요, 어머니. 이렇게 가족이 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김 여사의 말에 현지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꿈에서나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지는 혁진에게 말했습니다. 혁진아, 어머니 정말 좋으시다. 나도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 현지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니야, 더 잘하고 싶어. 진짜 딸처럼. 현지의 진심 어린 말에 혁진은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달 후, 드디어 현지와 혁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는 몇 주 전부터 결혼식 준비해온 정성을 쏟고 있었어요. 현지와 함께 드레스를 고르고 식장 장식을 준비하며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죠. 현지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해. 결혼식 당일 아침, 김 여사는 현지의 드레스룸에서 함께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너무 떨려요. 당연히 떨리지. 나도 결혼할 때 그랬어. 김 여사가 현지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현지야, 넌 이미 최고의 며느리야. 내가 보장해. 김 여사의 확신에 찬 대답에 현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레스룸 밖에서는 혁진이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혁진아, 왜 이렇게 떨어? 현지 도망가지 않아. 친구들이 농담을 하며 혁진을 놀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혁진은 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식장에는 두 가족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식장을 보며 하객들은 감탄했어요. 정말 예쁘게 꾸며놨네. 신부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 하객들의 기대 속에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신부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현지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현지의 아름다운 모습에 하객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혁진은 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글썽했죠. 정말 아름다워. 혁진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현지가 제단까지 걸어오는 동안 김 여사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게 된 거죠. 혼례식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했습니다. 현지야, 나와 함께 평생을 걸어가 줄래? 네, 혁진 씨. 언제까지나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맹세에 하객들은 감동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김 여사의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지라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혁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객들은 김 여사의 솔직한 고백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시험도 해봤습니다. 떡볶이 할머니로 변장해서 현지를 만나보기도 하고 까다로운 고객으로 현지의 인내심을 시험해보기도 했어요. 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과 친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김 여사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현지야,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아니, 이미 우리 가족이었지. 앞으로 혁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 김 여사가 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혁진아, 현지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난 건 내 평생 가장 큰 행운이야. 잘해야 해. 네, 엄마. 현지 잘 모실게요. 혁진이 대답하자 하객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현지야, 우리 딸. 김 여사가 마지막으로 현지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현지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축사가 끝나고 마침내 키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맞춰 혁진과 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 소리가 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리는 가운데 김 여사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이 완성된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에 김 여사는 현지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현지야, 정말 수고했어. 너무 아름다웠어.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구나. 김 여사의 말에 현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잘 부탁드려요. 나도 잘 부탁해, 우리 딸.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포옹을 보며 혁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여자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신혼집에서 현지와 혁진은 결혼식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 응,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어머니께서 정말 좋으셔. 나도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고 싶어. 현지의 말에 혁진은 현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지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혁진아. 며칠 후 김 여사는 다시 백화점 앞에서 떡볶이 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지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정말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김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떡볶이를 사 먹으며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김 여사와 현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었거든요. 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혁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었거든요. 김 여사의 떡볶이 시험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진심은 결국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현지의 따뜻한 마음이 김 여사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카트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향과 함께 세 사람의 행복도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